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8월 4일. 정말 덥습니다. 뭐 절기를 따지지 않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그냥 여름의 한 중심에 있는데 이런 한여름에 겨울 감성의 재즈곡들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해서 한 6곡을 모아봤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남양 특집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름에 생각하는 겨울이라고 해서 뭐 크리스마스, 눈, 뭐 이런 소재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런 감성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우리 어렸을 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데 딱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이렇게 오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아련한 포근함 뭐 이런 건데 그런 정서의 곡들을 좀 한 6곡 모아봤습니다. 첫 곡은 이 주제를 떠올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곡인데요. 86년 전에 녹음된 빌리 홀리데이 목소리가 있는데 빌리 홀리데이가 22살 때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와 빌리 홀리데이가 함께한 10인치 78회전 음반 Fooling Myself란 곡과 Easy Living이란 곡이 들어간 그 78회전 앨범에서 B면에 있는 Easy Living 1937년도에 녹음된 당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쉬운 삶이다. 가사 중간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가 너를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도 좋니? 한데 그래도 좋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약간 바보가 돼도 난 당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정서를 가진 노래인데, 빌리 홀리데이가 1937년이라고 하면 1915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10대 후반 중후반부터 뉴욕에 있는 할렘의 클럽에서 노래를 하다가 존 해먼드라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 겸 레코드 제작자한테 눈에 띄어서 매니 굿맨하고 앨범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35년에 브런스윅 레코드라는 레코드 회사와 존 해먼드의 프로듀싱 아래 계약을 하는데,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최고의 파트너가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에요. 그때 최고의 네. 최고의 명성. 네, 테디 윌슨 앤 히스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자신의 밴드와 빌리 홀리데이를 보컬 삼아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수많은 초기 명곡들을 만드는데요. 37년에 녹음한 곡, 정확히는 37년 6월 1일 날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1937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일 때 나온 음악인데, 이지 리빙이라는 이 곡이 저한테는 겨울이라는 이미지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런 묘한 그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곡이 딱 떠올랐는데 이 곡이 한 러닝 타임이 3분이 조금 넘어요. 근데 빌리 홀리데이의 보컬이 나오는 건 제가 요번에 재봤더니 1분 34초에 나와요. 앞에 절반가량을 전주가 있다는 얘기인데, 빌리 홀리데이의 이 뒤에 22살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원숙하고 뭔가 인생을 많은 듯한 그러한 보컬도 아주 좋지만, 그 앞에 전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빈티지한 감성, 그 시대의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드는 감성의 음악, 그 전주가 펼쳐지는데, 테디 윌슨의 피아노, 버스터 베일리라는 뮤지션의 클라리넷,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의 뮤지컬 연인이라고 하는, 러버라고 하는 레스터 형의 테너 색스폰, 그게 한 3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겨울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이 주제를 이 노래 때문에 택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포근해,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있어. 정말. 그게 약간 바보 같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 곡이니까 그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마다. 근데 비슷하게 포근함, 그런 감성은 오는 그런 곡이 아닌가. 이 곡에 이런 정서 때문인지 2015년 영화 캐롤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케이트 블랑셋이랑 루니 마라가 동성이 사랑하는
토드 헤인스 감독의 아주 감성 넘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중간에도 이 곡이 거실 같은 데서 이 곡을 탁 걸고 둘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화 중간에 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가사에 딱 맞게끔 그 영화의 BGM으로도 한번 깔린 적이 있었고 TVN 예능이죠. 그 지구 오락실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그거를 보는데 시즌 2에서 핀란드에 겨울에 가갖고 놀고 하는 근데 그 중간에 그 음악 담당자가 누군지 이지 리빙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예능의 음악을 까는데도 저만 그랬는지 많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와 저걸 깔다니 하는 그런 감각에도 한번 놀랐던 그런 버전의 이지 리빙이고요. 두 번째로 겨울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곡은 챗 베이커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챗 베이커 Sings 1954년과 56년에 녹음해서 56년에 나온 12인치 버전에만 담겨있는 곡인데요. My Ideal이라는 곡을 1954년에 10인치 앨범으로 챗 베이커 Sings가 히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음반사 퍼시픽 레이블에서 챗 베이커가 거의 제임스 딘거 같은 아이돌로서 뜨고 이러니까 56년에 몇 곡을 더 녹음해서 12인치로 발매를 하는데 그 몇 곡 녹음한 거에 이 My Ideal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전체 재즈에서 전체 재즈 보컬 앨범 중에도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꼽혀요? 예, 얼마 전에도 다시 톰 포이트 시리즈로 블루노트에서 이게 다시 리이슈돼서 나올 정도의 앨범이고 저만 해도 CD로도 LP로도 갖고 있는 그런 앨범인데 재즈 보컬의 상징이고 챗 베이커의 간판 주간.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곡 이지 리빙처럼 겨울 그런 감성, 포근한 감성을 생각했을 때 이 곡이 떠올랐고요. 노래 내용은 My Ideal, 나의 이상형, 자신의 이상형의 여자를 막 가사로 그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감성의 노래인데 저는 이게 생뚱맞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아까도 한 이야기지만 추운데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아궁이 뗄 때 그 연탄 보일러 뗄 때 아랫목 시꺼멓게 바른 아랫목에 어머니가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깔아놓으면 그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런 포근한 느낌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요즘은 정말 못 느껴보는 요새야 그냥 따뜻함이지. 보일러 온도 맞춰서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지만 그때는 그 부위에서만 느끼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챗 베이커의 그 중성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무덤덤한 보컬에다가 트럼펫 솔로 이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어른의 감성인데 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렸을 때 그런 아랫목이 생각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앨범을 함께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먼이 이 곡에서는 피아노를 연주를 하지 않고요. 벨 피아노라고 불리우는데 약간 고풍적인 느낌이 나는 셀레스타라는 악기, 건반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그게 벨 피아노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벨 소리 같은 느낌인데 그게 옛날 녹음이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묘한 정서가 어렸을 때 미도파 백화점이나 명동에 가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데 반짝반짝 전구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연상시키는 피아노, 그러니까 셀레스타의 그 연주, 그 악기의 감성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고른 곡은 찰리 파커입니다. 찰리 파커 온 다이얼 볼륨 4라는 앨범에 있는 앨범인데요. 1947년 연주고 Embrace of You. 찰리 파커라는 비밥의 혁명을 이끌었던 혁명 주자 이런 찰리 파커가 아니고 가장 감성적인 찰리 파커를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네킹콜 보컬로도 유명해요. 예, 네킹콜 트리오 연주로 되게 초기 네킹콜의 연주로 아주 따뜻한 보컬이 있죠. 연주곡은 연주곡대로고 보컬곡은 보컬곡대로 아주 유명한 곡이죠. 예, 1947년 연주인데 이때 아주 그냥 절정에 오른 찰리 파커가 마약도 절정으로 하고 있을 때고 서부에 연주 여행을 갔다가 마약 때문에 거기 앉아갖고 디지 길레스피는 그냥 동부로 돌아오고 거기서
수용시설에 잡혀 있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에 서부 LA를 베이스로 한 다이알 레코드사랑 계약을 해서 이 곡은 47년에 뉴욕으로 돌아와서 연주를 한 거지만 노래 시작이 이 곡의 시작을 듀크 조단의 피아노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곡이 옛날 곡이고 그 당시에도 오래된 곡이고 하니까 수많은 연주자들이 녹음을 했는데 이 듀크 조단의 피아노 인트로가 이 곡의 그냥 인트로로 완전히 뇌리에 모든 재즈 뮤지션들한테 박힐 정도로 아름다운 인트로로 시작을 스탠다드가 듀크 조단이 연주한 게 그냥 그냥 스탠다드가 됐네. 그냥 즉흥으로 시작한 그 앞부분의 연주가 Embrace of You 하면은 생각나는 멜로디가 됐다고 하는 정도의 이 버전의 연주고요. 알토 색소폰 뭐 찰리 파커의 그 감성적인 연주는 말할 것도 없고 뒤쪽에 또 20살 마일스 데이비스가 뮤트 트럼펫으로 솔로를 하는데 아무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연주여서 이 곡을 골랐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 곡은 4, 5년 전에 가족여행으로 일본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겨울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아이랑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를 교토의 철학의 길이라는 데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겨울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데 제가 그 영상에다가 이 곡을 한번 깔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곡은 여러모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겨울 일본 교토의 철학의 길이 생각나는 뭐 그런 곡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는 색소폰 연주 또 테너 이번엔 테너 색소폰 연주를 골라봤는데 벤 앱스터 퀸텟의 소울빌이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 연주인데 그 중에 Time on My Hands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 소울빌은 벤 앱스터가 50년대 낸 앨범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앨범인데요. 테너 색소폰 연주 중에 서브톤이라고 그러죠. 숨소리가 가득 담긴 그러한 감미로운 때로는 남성적이기도 하지만 남성적인 거에서 가장 감미로운 그런 감성의 색소폰 소리가 또 겨울이란 이미지랑 굉장히 잘 맞는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Time on My Hands를 벤 앱스터의 테너 색소폰으로 들으면 또 겨울이 생각난다 해서 요번 그 선곡에 한번 넣어봤는데 첫 가사가 이렇죠. Time on my hands. 시간이 내 손 안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은 한가롭고 당신은 내 품 안에 있어요. 이런 로맨틱한 정서인데 그게 반주를 같이 하고 있는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가 단정하고 예의 바른 그 후배 오스카 피터슨의 그 단정하고 예의 바른 반주에 벤 앱스터의 겨울을 느끼게 하는 테너 색소폰 연주 꼭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다시 보컬곡을 하나 골랐는데요. 줄리 런던의 줄리 at Home이라는 앨범이고요. 1960년 연주인데 그 중에 Everything Happens to Me. 줄리 런던이랑 토니 베넷이랑 동갑이에요. 네, 이 앨범을 고른 선곡에 넣은 이유는 아주 직관적이죠. 앨범 자켓을 보면 빨간 스웨터를 입고 그래. 줄리 런던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있고 저 거실 뒤쪽으로는 벽난로에 이렇게 장작들이 타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겨울인데 겨울. 이 앨범 제목이 줄리 at home이잖아요. 실제로 줄리 런던의 거실에서 집 거실에서 녹음을 했대요. 이 버전을 들으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편곡인데요. 알 비올라라고 기타리스트인데 기타와 줄리 런던의 보컬 이렇게 둘이 딱 심플하게 듀엣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알 비올라라는 분은 프랭크 시나트라와도 한 20몇 년 동안 연주를 한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리 런던의 보컬을 딱 기타 하나가 감싸고 있는데 앨범 자켓을 이렇게 보면은 따뜻한 거실의 어떤 그런 편안하고 포근하고 뭐랄까 마음을 싹 가라앉게 한달까? 줄리 런던 목소리가 여자 보컬 중에서 제일 낮은 콘트랄토. 뭐 그러니까 테너랑 바리톤 그 사이의 음역이라는데 여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역이래요. 그래갖고선 부드럽게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정말 제가 느낀 마음을 싹 가라앉힌다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게 그 그런 목소리 톤에서도 있어. 톤에서 오는 거군요.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
사실은 이 곡도 굉장히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제 개인적으로 곡인데요. 존 콜트레인과 자니 하트만이 함께 했던 존 콜트레인 앤 자니 하트만이라는 앨범이고 1963년 앨범인데 그 중에 My One and Only Love라는 곡을 내 하나의 사랑. 이 두 분이 63년도에 함께 했는데 A면 세 번째에 있는 곡인데 이 앨범에 많은 곡들이 중저음의 자니 하트만의 보컬에 존 콜트레인이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얌전한 연주 그렇지만 마음을 되게 건드리는 그런 연주. 그러니까 63년이면은 존 콜트레인이 이제 영적으로나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갖고 아방가르드로 샜다가 이제 프리 재즈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존 콜트레인이 이 앨범을 낸 임펄스 레코드사의 프로듀서가 몸이 달았겠죠. 가만 놔두면 너무 어렵게 음악을 해갖고 이건 상업적으로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획한 앨범이 이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니 하트만은 나는 팝 보컬인데 왜 그랬더니 존 콜트레인 공연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해서 이 연주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후세에 듣는 우리한테는 존 콜트레인의 가장 소프트한 면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자니 하트만의 보컬까지 해서 그런 아주 감성적인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89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대 앞에 위민스 클럽이라고 조그만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막 돌아다니다가 그 알바 시간에 카페에 딱 들어가면은 되게 따뜻했고 이 카페에 이 앨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에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면 그때 그 겨울에 입었던 파카까지 생각나는 슬레진저라는 브랜드의 파카였었는데 지금은 이대가 죽었지만 지금 김 감독이 예. 알바하던 그 시절에는 이대가 서울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번에 그 존 콜트레인 곡을 준비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뭘 아니야. 아니 아들이 존 콜트레인입니다. 아들이 제가 아들한테 시켜갖고 존 콜트레인의 러시 라이프라는 앨범에 프레스티지에서 나온 앨범인데 거기에 존 콜트레인 그 당시 디자이너가 그린 타이포겠죠.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포토샵으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저기 이제 꽈티 만드는데 자기가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같이 해와 그래서 했는데. 그럼 딱 하나네. 그렇지. 세상에 딱 하나는 옷이네. 야. 이제 티셔츠가 좀 싸구려 티셔츠에 해서 아니 뭐 아니 훌륭합니다. 블랙 아닙니다. 후드티에다가 한번 또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 네.